상속세 풀겠다는 이재명 대표. 과연 이번엔 진짜냐? 여당에선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 52시간 예외는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이 공감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향적인 얘기였죠. 그러자 민노총 등 반대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 4일째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연봉 1억 5천 이상 등등등등 조건을 달면서 주 52시간 예외의 말을 바꾼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 내에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없던 일이 된 거죠. 자, 이 대표가 말을 바꿨다라는 논란은 이뿐이 아닙니다. 전국민 25만 원과 관련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포기할 수 있다,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라며 전국민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에는 결국 전국민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지역화폐 지급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라벨가리,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을 바꿨다라는 거죠. 민생지원금을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라벨가리 추경이다. 이 대표 개인 돈이면 이렇게 막 쓰겠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내에서도 25만 원 지급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재 전 의원, 정신 좀 차리고 정도를 가자라며 25만 원 지급 비판했고요. 김동연 지사, 결국 껴넣었다. 당 지지율 국민의힘과 비슷한 건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부겸 전 총리 25만 원 고집 좀 버리자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계속 이제 말을 바꾼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5만 원은 포기한다라고 하고서 껴넣고 52시간 예외는 해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예외는 없다라고 못을 이제 박은 것, 말을 바꿨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좀 허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나로 끝났구나.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재명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까지는 정치인은 거짓말이 되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치인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 편의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능한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1인당 25만 원이면 얼마냐면은 만에다가 억을 곱하면 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5만 원 곱하기 1억 하면 25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억 명은 아니니까 5천만으로 하면 25를 둘로 나누면 12.5가 되잖아요. 1인당 한 사람 앞에 25만 원씩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한테 다 주면 계산하기 쉽게 따지면 12조 5천억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어가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면 13.1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13조 천억이 뭐 어디 뉘집 애 이름입니까?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까 그 김진애 그 뉴스 브리핑 할 때 우리나라한테 관세 폭탄 떨어진다면서요. 지금 우리나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자동차 먹여 살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 거기에 관세 폭탄이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탄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 아니라고 10조 20조 돈 막 그냥 막 써버리고 그러면 그게 우리 경제, 우리 국민들 개개인들한테 얼마나 큰 부담이 올 것인가. 대통령이 탄핵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계엄했다고 해가지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가지고 그에 못지않은 그런 어려움을 민주당이 초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한 분노가 그 부산, 대구, 광주,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대전에서는 또 어떤 그 집회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 대표가 18억까지 상속세 면세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만 여당의 반응은 시원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18억까지 상속세를 좀 면세하겠다라는 아닌데요. 여당의 반응 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거짓말, 여당 최고 세울 인하 고집한 적 없다. 민주당이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자 여당이 거짓말하고 있다. 흑색선전이다라며 맞서고 있는 건데, 자, 박성민 최고님, 그 전국민 25만 하고 이제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는 결국 처음 발언과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이거 상속세는 믿을 수 있냐? 이게 지금 여당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계속 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거 말고는 뭐 어떤 얘기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 국민 뭐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라고 하면 그럼 본인들은 일단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민생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한국은행에서조차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이제 금융권들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도대체 뭘 하고 있죠? 여당은 이재명 대표 욕하거나 이재명 대표 탓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만 원 왜 넣었냐, 뭐 이거 다 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하시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서 여당에서 일말의 입장 변화라도 있었습니까? 추경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도 협상안을 들고 나와서 조율을 하면 될 일이었고 실제 그 조율 과정에서 만약에 저 정책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빼겠다라는 이야기를 이 대표는 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추경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이재명 대표 비판에만 열을 올리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안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 예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내에서도 워낙에 의견이 첨예한 부분이고 노동계 쪽에서의 반발도 워낙에 심한 상황일 뿐더러 이것이 사실 한번 이렇게 예외를 적용하게 되면 다른 산업에까지도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면서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정책 얘기를 해야 되는 쪽은 사실 여당이거든요.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근데 하는 얘기는 맨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하거나 조기 대선 치르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거나 대통령의 그 내란 행위를 옹호하거나 이런 일들밖에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제발 그 금 같은 시간을 민주당만 쳐다보면서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데만 쓰지 마시고 본인들도 좀 정책 얘기를 좀 튼실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속세 면세 이건 진짜다. 네, 네. 이건 진짜다라는 말씀까지 전해 들었습니다.